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중 간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 사드 문제입니다. 성주에 있는 사드 부대. 사실은 이것도 정식 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사드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우리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 9일에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하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위층이 중국에 방문해 가지고 회담 자체는 상당히 진지하게 뭐 300분에 걸쳐서 했어요. 5시간을 했어요. 그때까지 회담까지는 다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회담 끝나고 10일 날 바로 중국 측에서 이 뒤통수를 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게 3불 1한. 전에는 3불이더니 거기다 1한까지 붙여가지고 그거 한국이 말도 좀 어려워요. 선시를 했다. 선시. 널리 알렸다는 모양이에요. 선서를 했다가 절체면 선서를 했다고 그랬다가 선시로 바꿨죠. 그렇게 지금 하면서 우리를 또 압박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드 문제는 중국과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보 주권이다. 될 수 없는 안보 주권이다. 이달 말까지 사드로 배치를 정상화하겠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이게 안보 주권이라는 거 있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누가 하더라도 이거는 안보 주권입니다. 우리 중국, 타이완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기 나라로 보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한 거 보면요. 뭐 동방굴기인가요? 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을 저희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속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진핑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드러내놓고 중국의 어떤 야망,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한국이 완전 독립국이고 자기 나라에 뭐 속한 나라도 아닌데도 우리나라 국방에 대해서 감내나라, 배나나라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난 제일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주권이라면 당연하게 안보 주권이고요. 중국이 3불 1한, 그러니까 세 가지 사드 해서는 안 되고, 뭐 몇 가지 세 개는 해서는 안 되고, 뭐 미사일 방어, 미국 방어 체제에 들어갔으면 안 되고, 배치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고. 한미일 안보 동맹이라든가 그런 거 협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배치된 사드를 운용도 안 된다, 제한한다. 그게 이란이 또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 뭐 국가 안보 정책 이런 걸 다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하는 말은.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그런 거 들은 적도 없다. 뭐 인계 받은 것도 없고. 그게 인계 받은 거 안다 그러는 순간에 전직 대통령이 국가 대표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알건 모르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에 이런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국기문란입니다. 정말 국기 정도가 아니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이 안 그랬어요.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산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했던 게 지금 만일 중국의 산불이 있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다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면 합의라든가. 그러니까 했다 그러면. 근데 그런 자료들도 다 폐기를 시켜버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료 산불관계 그런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문서로. 없으니까 지금 아까 선시라고 한 거죠. 선시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널리 알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강계호 장관이 2017년 10월에 국회에서 산불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용해. 그러나 그것은 중국과의 약속이나 협의가 아니라 우리 정부로서 그렇게 운영해 가겠다. 의견 표명이다. 약속. 그러니까 외국 정부하고 서로 이제 맺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게 조약입니다. 조약인데 중국이 제일 처음 선서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했으면 사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렇게 중국도 그런 약속을 한 문서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조약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선실하고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공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중국이 뭐 선실을 하든 어쨌든 약속한 건 없으니까 서로 간에 약속한 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거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어떻게 말 한마디 한 거고 우리는 우리 안보 주권 그 하에서 움직이겠다. 이 때문에 이걸 보는데 지금 중국은 있죠. 이렇게 좀 무도하게 나오는 이유가 결국 경제거든요. 네. 만일에 우리 사드 때문에 사실 롯데그룹이라든가 중국에서 그 마트 이런 거 다 접었습니다. 한한령 내려가지고 예. 뭐 문화 쪽도 그리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뭐 그 드라마 예, 이런 거 못 틀게 하고 예. 중국 국영 방송에 아직도 CCTV 지금 한한령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외 수출량 1위입니다. 중국이 그 당시에. 예. 그러다 보니 그걸 딱 그 발목으로 해가지고 사드 계속 하면은 이 발목 잡기 하겠다. 지금은 다행히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한도가 수출 그 양이 조금 줄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지금 수출 수입에서 절대적이거든 어떻게 보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62%를 그러니까요. 중국에다 수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중 무역도 그동안 28년간 흑자나다가 올해 들어서 5월에는 10억 9,900만 불, 6월에는 12억 1,400만 불. 적자로 돌아섰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그 계속 경제 문제 가지고 우리 이 안보까지 관여하는 지금 현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가 물론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그렇지만 안보 앞에서는 있죠. 경제도 2순위입니다. 아니 우리가 국민이 생존을 해야지 경제도 있는 거지. 우리 국가가 없고 그다음 우리가 그 중국의 속국처럼 맘대로 그 외교권까지 맘대로 한다. 여기서 경제가 좋은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중국의 어떤 이거는 협박이라고 봐요. 경제를 그 빌미로 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래서는 미국하고 어떤 한미 관계, 그다음 한미일 관계 이걸 더 공고히 해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속국처럼 좌지우지 못하게 오히려 더 공고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면은 중국이 이게 그 우리나라에 관여하는 정도가 약해지는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거꾸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중국에 숙이고 들어가는데 저는 우리 그 윤석열 정부는 있죠. 중국에 더 큰 소리를 치라는 거죠. 뭐냐 하면은, 예? 예. 너희들이 북한 핵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중국이 관여해가지고 우리 사드 할 필요 없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드는 그 북한 겨냥한 거죠. 북한이 핵무기, 그다음 탄도미사일 이런 거 자꾸 개발하니까 우리 안보를 우리 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사드를 한 거지. 아니, 자유적 방어 수단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무슨 공격하고 중국은 계속 이걸 갖다가 중국에 대한 공격 수단인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미국이 마치 쿠바에 그 구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있어가지고 미국을 위협했듯이 마치 미국이 한국에다 사드 및 미국 미사일을 갖다 놔가지고 중국을 포위한다. 중국이 안 그래도 지금 많이 그 어떤 포비아, 네. 어떤 공포감이 있어요. 이 대만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지금 계속 중국이 대만 근해에서 연합훈련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아닌가. 거기에 한국도 들어가요.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의 하얼빈이라든가 중국 동북지방 가장 가까워요. 공격하기가. 한국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런 공포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숙이고 들어갈수록 중국의 관여는 간섭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 핵 문제만 해결 빨리 해라. 그럼 우리 사드 안 할 수도 있다. 뭐 설치는 하지만 작동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일본과 삼각 방위 체제를 굳건히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의 대외 외교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그럼요. 것이다. 어느 이걸 아주 나라든지요. 도어 스태핑 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 국익이 더 그럴 거예요. 그것보다 그거 더 더 우선된 중요한 게 게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딱 또 5개 요구사항 내놨는데
그 중에 뭐 다른 거 빼고 중요한 것만 보더라도 독립 자주 외부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 독립하고 자주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 받지 마라 네. 그 얘기고 상대방의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내정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런 내정 간섭도 하지 말고 대만이든 뭐 이런 얘기 일체 얘기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까? 거기다가 중대 관심사라는 게 뭐 사드 이런 얘기인데 네. 그리고 미국 영향도 받지 말라. 자기들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러면 중국은 왜 우리의 자주권인 사드는 물론이고 치포 가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네, 반도체 협의체. 치포. 그것도 지금 가입하지 말라. 아니 남의 나라가 치포에 가입하든 뭘 하든 왜 자기들이 이게 바로 내정 간섭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 보면요. 완전 이율배반이에요. 네, 문재인 때 내로남불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거 완전히 중국 내로남불인 게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문제 있죠. 네. 이거 미국에서 그건 진짜 인권 문제거든요. 신장 위구르의 그 회족,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천 명이 지금 갇혀가지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 한마디 이야기하면 왜 내정 간섭이냐. 그러니까. 예. 그리고 대만에 펠로시 방문하면 왜 내정 간섭이냐. 그러면서 자기들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남의 나라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속국이나 이거예요. 생각 자체가 전제 자체가 네. 그렇지 않으면 내정 간섭 그건 누가 봐도 내정 간섭이죠. 네. 우리가 지금 국어도 다르고 우린 대만하고 달라요. 대만은 중국말 쓰지만 우리는 중국말 안 쓰고 한글이 있고 민족 자체가 다르고 우리는 몽골리안이고 그쪽은 한족이잖아요. 한족이 전혀 다릅니다. 아니 그 뭐 모든 걸 떠나서 같은 그 뭐 한족이라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다른데 지금 그 내정 간섭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 나라 문제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 내로남불 문재인 대통령한테 배웠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완전 갑질입니다. 갑질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인식 자체가 이 동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다 지금도 우리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러니까요. 속국들이다. 네, 그런 권위주의고 유계적인 그런 리더십을 지금 갖고 있거든. 그렇게 다 아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 유교주의보다도 패권주의입니다. 유계죠. 위계 질서. 1908년인가 그 청나라 멸망한 게 뭐 모르겠지만 그 전에 동북아 질서 그걸 지금도 주장하는 거거든요. 중국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중국이 아주 그냥 불기를 하겠다는 게 그게 중국몽이에요.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 러시아가 있죠.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옛날에 우리 소련 땅 아니었냐. 그 지금 독립해가지고 지금 뭐 EU, 나토에 가봐 라트비아, 에르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도 이게 그게 뭐냐 하면요. 독재자들의 특성입니다. 독재자들은 어떤 그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고 할 때는 꼭 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간섭을 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소련도 지금 러시아도 푸틴이 한 번 더 대통령 되기 위해서 국민을 결집시킨 데 전쟁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시진핑도 이번에 3기 가을에 3기 3기 전대 인민전대라 그럽니까? 거기서 하기 위해서 이 중국 국민들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용으로 대만도 지금 그 주위 해상을 둘러서 공격하고 그다음 한국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이 어떤 공산주의 국가를 민주화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게 민주주의가 되고 독재 정권이 안 들어서면 이렇게 전쟁의 공포가 좀 완전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힘도 세고 군사력도 세는 데다가 이런 독재자가 있으니까 주의에 대해서 자꾸 이 협박 공갈하고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물론 이익도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자기 국민들을 갖다가 결집시켜가지고 자기 종신 집권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삼불 일한 이런 거 나오지만은 결국은 이게 시진핑의 장기 집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민주국가하고 계속 서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진짜 과감하게 우리 안보 주권을 내세우면서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계속 문재인 정권 때 뭔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설 수는 없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것을 추진했던 강경화라든가 정우용 네. 이런 사람들은 다 있는데도 언론하고도 접촉도 안 하고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사실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때 이런 일이 협의돼 갖고 아무런 그게 없었다. 이걸 분명히 해줘야 하는데. 근데 해줄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은 그 완전히 거짓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면은 그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딴 실체 뭐 탈원전 뭐 울산 선거 개입 이런 거는 뭐 국내 문제고 하니까 좋은데 이게 대외 그다음 대북 대중 문제에 있어서 어떤 진짜 저는 그걸 만행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중국에 당장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한마디 하면 당신 그때 몇 월 며칠 어디 와가지고 이런 말 했지 않느냐? 내놓으면 예. 무슨 꼼짝 못하지. 조약 문서는 없을지라도 예. 중국도 그 외교 문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이야기해놓고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약속 이런 거 우리 모른다 그래야 될 아까 왜 모른다고 그래는 이야기했지만 이 지금 정의용 그 안보실장이었죠. 나 강경화 장관 지금 나서면은요 완전히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치부 드러내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2017년 이 산불 얘기를 강경화가 할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고 안달을 할 때입니다. 가가지고 혼밥 먹고 혼밥했죠. 아주 참 푸대접 받았죠. 푸대접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또 시진핑의 방안을 또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때까지 모든 가진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지금 사드 성주 있는 그 사드 문제도 그거 환경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일반 환경평가로 아주 강화시킨 데다가 예. 아예 뭐 그 환경평가를 하면 그 심의위원회 같은 거 구성해야 하는데 아예 허지를 안 해버렸어요. 그 다음 시민단체 내세워가지고 예, 아예 반입, 자재, 물품 반입 물품 생필품까지도 못하게 경찰은 결국 안 받고 중국한테 뭔가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번에 나서 중국에서 오히려 예. 이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줬어요. 예. 속이 시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 우선의 외교 원칙을 천명을 했고 한중 관계에서도 정말 주권은 맞습니다. 평등 그리고 상호 존중, 호혜 원칙 이걸 지금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아주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주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고 특히 문재인 정권 내에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갑을 관계가 되어 있는데 완전히 갑을이죠. 예, 그걸 원상 회복시키는 예. 그런 어떤 그 첫 걸음을 예. 윤 대통령이 이번 사드 문제에서 보여준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거든요. 저는 중국하고는 중국은 지금 아직도 미몽에서 아까 중국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몽 아시죠? 네. 헛된 꿈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게 만일 한 100년 전에 200년 전 청나라 시대 같으면 지금 그랬다가는 병자호란 같이 당하고 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전부 다 집단 안보 체제고 그다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일본 이 연합 방위 체제를 취하면요 중국이 함부로 뭐 경제적으로 좀 손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안보라는 거는 그렇게 그 중국이 큰 소리 친다고 쉽게 호락호락 그 요구에 응하면 안 됩니다. 중국도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게 사실 과거 같으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 사드 문제로 네. 완전히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막 그냥 이렇게 윽박지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 1위 아닙니까? 그렇게 변해버렸더라고요. 민심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고 그게 바뀌질 수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더 악화되죠 국민들 감정이. 국민들 다 민심이 악화되면은 정부로서는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하면서 중국의 입맛에 맞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중국도 올해가 한중서고 30년인데 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교류 협력 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 하지만 외교 안보 이런 면에서까지도 이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그런 대한 외교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중국이 좀 더 문화적이나 좀 성숙돼야지. 중국이 아직도 저런 2000년 전, 3000년 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황제 시대의 사고방식을 지금도 우리나라에 갖고 뭐 있어요. 직서 내려주고 뭐 임금 새로 오르면 그게 승인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평화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도 이제는 비정상적이었다면은 이제 정상화 단계로 가야죠. 정말 가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